최근 한국의 반도체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력은 여전히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데다 삼성전자가 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한국의 반도체 위상이 흔들리자 국내 1기업 SK하이닉스가 상황 타개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8일 SK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 박정우 부회장은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안목을 집중시킬 전략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설계 라이선싱 1위 업체 ARM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컨소시엄을 조직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투자 방향을 묻자 박정우 부회장은 손정희의 ARM도 사고 싶다라며 다소 파격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기업을 공동으로 인수한다는 것은 컨소시엄 멤버들이 인수기업의 수익을 나누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즉 반도체 설계 기술이 부족한 하이닉스가 모바일 시장에서만큼은 순식간에 다른 기업들과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ARM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로 현재 애플은 물론 삼성, 퀄컴이 만드는 스마트폰 및 컴퓨터 칩셋 설계의 세계 90%를 차지합니다. 인수 성공 시 하이닉스가 가져가게 될 파급력은 엄청난 것이죠. 이는 미국의 서버 컴퓨터 반도체 1위 기업 인텔도 마찬가지인데요. 박정우 부회장이 ARM 공동 인수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한 지 3일 만에 미국 인텔 CEO 팻 겔싱어가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텔은 모바일 시장에서 힘을 못 쓰며 작년 대형 고객사였던 애플마저 암에 뺏겨버렸습니다. ARM 설계도에 눈이 돌아간 상태죠. 하이닉스의 충격 발표에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엔비디아는 눈뜨고 코베인 상황입니다. 사실 ARM은 미국의 그래픽 칩셋 설계 세계 1위 업체 엔비디아가 인수하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목적은 ARM의 설계 특허를 기반으로 모바일 시장을 휘어잡으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지난해 4월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RM 인수는 엔비디아와 ARM 모두에게 혁신을 제공할 것이라며 인수를 확정지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암의 모 회사이자 손 마사요시가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한계에 처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퀄컴과 애플 등 경쟁 기업들과 함께 규제 당국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권 국가들은 독점을 우려했고 ARM이 위치한 영국 정부는 국가기술 유출을 들먹이며 인수 절차를 풀어했습니다. ARM을 인수하는 업체는 순식간에 세계 모바일 시장 90%를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니 영국 입장에서도 선뜻 내어주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ARM 인수를 들고 나오니 업계와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우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닉스가 제시한 ARM 인수 계획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하이닉스 수익 구조의 부족한 포트폴리오를 충당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일절 관련이 없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는데요. 실제로 박정우 부회장은 주주총회 이틀 뒤에도 냉탕 온탕을 오가는 실적에 끝을 볼 때가 됐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하이닉스는 경영난에 시달리던 2004년 분사시켰던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인 맥은 아칩사에서 2020년에 다시 분사된 키파운드리를 5,758억 원에 다시 인수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한 것이죠. 그러나 키파운드리는 8인치 반도체 웨이퍼만 주력으로 다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이퍼 크기가 커질수록 보통 최신 공정들이 사용됩니다. 지금은 15인치 웨이퍼까지 나왔고 4나노, 2나노 등은 여기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8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만을 가진 하이닉스는 스마트폰 칩처럼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차량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 칩 등을 만드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세계 점유율에서는 기타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할 수 없는 이유로도 설명됩니다. 엑시노스 칩은 물론 파운드리까지 나름 가시화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세계 규제 당국들은 하이닉스를 메모리 반도체에서 겨우 영향력이 있는 정도의 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이닉스는 미국, 유럽과 한국을 거쳐 지난 21년 12월 중국 규제 당국을 마지막으로 인텔 메모리 사업부 인수를 승인받았습니다. 실제로 플래시를 제외한 디램 시장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미국의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일본의 키옥시아 등 아직도 상당한 기업들이 세계 46%의 점유율을 나눠먹고 있습니다.
즉, 하이닉스는 이들과 비슷한 점유율을 가지므로 아직까지는 규제 당국들의 눈에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이닉스는 ARM을 절대 혼자서 인수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박정호 부회장은 하이닉스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외국계 기업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키옥시아라는 대표적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19%를 차지하고 있는 키옥시아 메모리는 미국의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과 한국의 하이닉스가 합작법인을 세워 도시바 메모리를 공동 인수한 기업입니다. 물론 미주호 은행 등 일본 기업도 공동 인수에 참여했죠. 덕분에 매각기업의 당사국인 일본은 물론 미국, 한국 규제 당국은 이들의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순조롭게 승인했습니다. 이번 인수 계획에도 영국의 자산 운용 기업을 하나 끼워 넣으면 영국 정부도 크게 반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관심 두는 패권 전략에 있어서도 한미 반도체 동맹 강화, 미국 기업의 반도체 패권 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단독 암인수에 반대했던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이번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이닉스가 컨소시엄을 성공적으로 형성하고 한국의 반도체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을지 기대해 볼만하겠습니다. 이상 QH였습니다.